여러분, B급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쓴 기사들을 읽어보면서 그 취재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B급 기사 리뷰 시간을 해볼 건데요. 선거철이면은 항상 화제에 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한때 허본좌로 불렸었던 허경영 대표입니다. 허경영 대표가 이번에도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잖아요. 딱 1년 전쯤에 총선을 준비하고 있을 시기에 제가 허경영 대표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인증부터 할까요? 그때 허경영 대표를 만나서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허경영 대표가 답변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만났어요. 이때 허경영 대표를 왜 취재를 했냐면 이제 각 정당의 경제 정책을 비교하는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총선에서 국회 한석 진입을 노리는 소수 정당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수 정당들의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허경영 대표한테 컨택을 했었어요. 어떻게 컨택을 했었냐면은 그냥 사실 제가 개인 번호를 알지 못하니까 이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 사무실로 전화를 거니까 이제 뭐 비서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받더라고요. 연결을 좀 해주십시오. 뭐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 있다 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근데 허경영 씨더라고. 먼저 첫 인상은 어땠냐면요. 하늘궁이라는 곳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하늘궁이라는 곳이 경기도 양주에 있거든요. 조금 약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트막한 언덕에 약간 절 형태였어요. 그냥 일반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적인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허경영 대표를 본인을 만난 인상은 좀 얼굴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30대인데도 이렇게 막 그런데 허경영 대표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약간 좀 때깔이 좋아요. 예. 피부도 되게 밝고 뭐 머리도 이렇게 확 이렇게 좀 빡세게 이렇게 좀 이렇게 머리 정돈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궁이라는 곳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조금 제가 위축되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허경영 대표 그 사람만을 봤을 때는 되게 나이가 들었지만 되게 젊은 느낌이 나고 그렇게 막 무섭게 느껴진다거나 사이비 종교 집단의 대표 같다거나 막 이런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요약하자면 얼굴은 되게 좋았다. 피부 톤도 밝고. 이거 차 한잔 한 거예요. 기자님 차. 네, 아까 주셔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허경영 대표랑 제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본 거를 이렇게 기사로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 제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증권 시장에서 공매도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소액 주주들을 대상으로 증권 거래세 폐지해야 된다. 이런 경제 정책을 갖고 나왔었어요. 이때 목표가 국회에 한석을 진입하는 거를 목표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이번 총선의 목표를 151석, 300석 중에서 과반 이상을 가져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네요. 아무튼 그때 경제 정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이 정당의 허경영 대표가 말하는 경제 정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자산 가치는 총 7경인데 한 사람당 15억 원이래요. 15억 원씩 맡겨놓은 셈이래. 국가는 대기업이고 그리고 국민 한 사람은 그 대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는 거지. 15억 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라는 거지. 그 15억 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매달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배당금액이 매월 150만 원이에요.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고 했을 때 이 배당금 150만 원이 이런 구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때 의미가 있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지금은 월급 받는 달이 마이너스래. 이것저것 카드값 나가고 뭐 대출금 갚고 하면은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라는 거지. 이 기진맥진한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게 이 정책에 찬성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젊은 세대 그리고 근로자들의 상태를
어떻게 보면 명확히 짚고 있는 거야.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모든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은 현타 오고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일선 경제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 그리고 월급쟁이들, 또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나는 물가 정책의 최고 전문가다. 나는 보통 사람의 두뇌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도 물어봤었네. 코로나19 사태는 언제까지 갈 것으로 보나? 근데 이때가 2020년 3월이었는데 4월까지 갈 것 같다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틀렸네요. 근데 다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사실 이 허경영 대표라는 사람이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인지가 돼 있잖아. 뭐 예전에 공중부양, 뭐 축지법, IQ 430 발언,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희화화가 돼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옳고 그르다를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총선 때도 그렇고 대선 때도 그렇고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돈을 주겠다는 정책을 말을 해. 이때 지난 총선 때는 배당금으로 전 국민에게 150만 원씩 주겠다고 했고, 뭐 출산 수당, 양육 수당, 뭐 데이트 비용까지 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성 정치인들은 쉽게 그 정책을 비난했어. 말이 되냐? 우리나라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걸 주냐?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해져가지고 뭐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 날 거다. 이렇게 쉽게 비판을 했었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다들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생각했어. 근데 이 사람의 정책이 맞았다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 지금은 어때요? 이 사람이 말을 했던 뭐 출산수당, 양육수당, 보육수당 이런 것들이 다 생겼어. 허경영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은 아니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기성 정치인들의 정책들을 보면서 야, 저거 지금 정부가 말하는, 지금 여당이 말하는 저 출산수당, 보육수당, 양육수당 이런 거 다 내가 지난 대선 때 말했던 거야. 내가 지난 총선 때 말했던 거야. 이렇게 빌미를 열어주는 거야. 이 사람이 할 말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금의 기성 정치인 거예요. 허경영 대표를 언급하면서 기성 정치인들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국가 경제를 걱정하고 국가의 곳간이 텅텅 빌 거다라는 것을 걱정했지만 이미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 사상 최고치의 국가 부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출산수당, 양육수당, 보육수당 이런 제도는 소액이지만 생겨서 점점 발전하는 중이고 그렇게 기성 정치인들이 걱정했던 인플레이션은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경영 대표를 보면서 기성 정치인들은 나는 어느 정도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짧게 지난해 3월 달에 허경영 대표와 인터뷰했던 얘기들을 해봤고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크게 당선 가능성이 있진 않겠지만 아마도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내년 대선에 나올 거예요. 저는 허경영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허경영 대표랑 인터뷰했던 내용의 일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로자들이 의욕이 없어요. 이거 또 한 달 고생해. 또 고생하면 또 나오면 그날이 마지막. 그 사람이 기진맥진 상태가 되는데 집에 통장에 국가에서 150만, 300만 원이 나와. 즐거워요. 용기가 생겨. 희망이 생겨. 경제의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허경영을 따라올 사람은 없다고.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